안녕하세요. 교과 연계 독서 지도를 강의할 이승화 강사입니다. 네,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교육연구소에서 국어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 대학원에서 독서 교육과 문화 콘텐츠학을 공부했습니다. 현재 독서법 및 독서 토론 이런 미디어 인문학에 대해서 학교나 도서관 등지에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든 책으로 나를 읽는 북렌즈라는 독서토론 관련된 책,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미디어 읽기라는 미디어 교육 관련된 책, 그리고 인생을 결정하는 유초등 교육이라는 유초등 교육 관련된 책을 이제 집필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주제 통합 독서 지도, 그리고 도서 선정, 이제 수업 디자인, 과목별 적용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과 연계에 관련된 영역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주제 통합 독서 지도, 신토피컬 리딩이라고 해서 학문적 이론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매체나 활동을 통합하여 지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우선시해서 그 바탕으로 다양하게 통합해서 독서 지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살펴보면 내가 가족이란 주제를 다루고 싶다. 그래서 가족이란 주제를 선정했어요. 이 가족이란 주제에 도움이 되는 책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즐거운 나의 집이란 책과 뭐 엄마를 부탁해란 책, 그리고 아빠의 이야기를 다룬 소금이란 책이 있겠다. 이 책을 읽으면 가족이란 주제를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 라고 정하고, 또 도움이 될 다른 매체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가족을 다룬 다양한 영화나 만화, 웹툰 등을 살펴봐서 포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 또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면 좋겠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독서지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이 학교에서도 여러 과목이나 여러 주제들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요즘 미디어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 목적은 주제에 대한 깊이 있고 폭넓은 이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실제 누리과정은 이 누리과정 생활 주제라고 해서 월마다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학습을 해요. 그러면 이 주제 통합 독서 지도가 굉장히 적합하게 포함될 수 있죠. 그리고 영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치원 생활 주제들을 보면 뭐 유치원과 친구, 그리고 건강과 안전, 나와 가족, 우리 동네, 그리고 다양한 이 교통기관 우리나라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주제와 관련된 책과 활동, 미디어를 융합해서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도 마찬가지죠. 통합 교과서를 보면 이렇게 주제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주제 통합 독서 지도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수업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책을 적합하게 선정하느냐, 독서 지도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매체들이 활발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 가지고 조금만 더 인터넷을 찾아보면 좋은 자료들을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어 교과서에 뭐 어떤 책이 수록이 되었다, 몇 단원에 어떤 책이 수록되었는지 같은 것들은 과거에는 내가 책을 보고 막 정보를 찾아야 됐다면 지금은 되게 이것도 온라인 서점에 나와 있는 건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어요. 그 출판사들도 자기네들 책이 어디에 수록되었다 이렇게 하면 널리 알리기 바쁘고, 처음 기획할 때부터 이제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게 이거는 어느 부분에 어느 학습 목표랑 관련이 되어 있다, 연계되어 있다, 수록되어 있다를 표시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이렇게 인터넷 서점 같은 데서 쉽게 이제 검색을 해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과와 연계된 책들을 이렇게 도서를 선정하는데 이제 도움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지금 교육 과정에서 또 뭐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큰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 내에
그러니까 집에서 책을 읽고 와라고 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 내에 이제 한 권의 책을 읽자 이런 식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권장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지도안들도 출판사에서 책 제작과 함께 같이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책과 그 지도안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이트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예스24 사이트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입니다. 또 재밌는 거는 한 학기에 한 권을 이제 똑같은 책을 이제 읽는 곳도 있고, 예산 부족으로 서로 다른 책을 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구매한 책들도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왜냐면 교과서에서 배우는 학습 단원들은 같잖아요. 매번 진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의 내용들을 참고해서 이거를 구매해서 학교에서 읽을 수가 있고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출판사나 이런 입장에서는 이 도서로 선정이 되면 단체 구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교과서에 도움이 되는 책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조금만 검색하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실제로 책을 살 때도 출판사에서 아예 패키지로 뭐 1학년, 뭐 1학기 수록도서를 묶음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기도 하고, 이제 많은 카페나 블로그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서 선정하시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블로그에 책을 남기고 이랬을 때 저는 주제 중심으로 구분을 합니다. 어떤 뭐 소설이냐, 뭐 일본이냐, 한국이냐, 뭐 여러 가지 분류하는 기준이 다양한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교육, 문화, 뭐 사랑, 가족 이런 식으로 블로그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항상 키워드 중심으로 책의 검색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남겨놔요. 그러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다루고 싶다 이번 올해, 그러면 가족이라는 키워드 검색하면 거기에 여러 책들이 이제 걸리도록, 그리고 가족이란 카테고리를 누르면 그 주제에 맞는 책들이 나오도록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서를 선정을 했으면 그 도서와 함께 수업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수업을 디자인하는 영역이 꼭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이 교과서의 내용과 이 책의 내용이 어느 정도 이제 닮아 있다, 뭐 수록되어 있다, 연계되어 있다, 그러면 우선 같이 읽으세요. 그러면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했다면, 지금은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과 연계 독서 지도라는 거는 단순히 비슷한 주제의 책을 읽는 것을 넘어서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지 보는 건데요. 그래서 수업 디자인, 내가 학습 목표에 맞게 수업을 설계하는 것, 내가 수업을 디자인한다 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교과 학습 목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연계 독서이기 때문에 교과 학습 목표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을수록 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내가 학습에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을 한다. 그리고 나서 적절한 도서를 선정한다. 과거에는 책 선정이 폭이 넓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선정을 우선하는 걸 중요시 했었는데, 요즘에는 기획 출판도 많이 되어 있어서 책 선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내 목적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적절한 책을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면 책이 많아질수록 내가 어떤 책을 고르느냐가 또 다른 일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책을 고르느냐에 대한 기준이 단순히 책이 재밌어서 라기보다 이렇게 활용도가 높겠다로 들어가는 게 교과 연계 독서에서는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학습 전중으로 해서 책을 어떻게 활용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과학습 전에는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또 배경 지식을 쌓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거의 모든 학습의 전중으로 나눴을 때 포함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학습 중간에는 내가 필요한 내용을 좀 더 찾아보는 것, 그리고 교과서가 요즘 아무리 잘 나와 있다 그래도 딱딱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또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책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과학습 후에는 내가 내용을 탄탄히 다지고 배운 내용을 좀 더 확장하고 내 삶이나 다른 문제들에 적용하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관련된 책이야, 비슷한 내용이야 라고 해도 내가 어느 영역에 다룰 건지를 잘 고민해서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수업 디자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목별로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글 국어예요. 최근에 다큐, 그러니까 2019년 말에서 이제 2020년 초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문해력입니다. 그래서 뭐 2019년, 18년부터 해서 뭐 난독 시대, 공부머리 독서법, 또 수능 국어 영역 등등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많은 이제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번 다큐에서도 아이들이 교과서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에 대한 고민 그리고 현장의 문제들이 많이 상하고 있어요. 기초학습 부진인 거죠. 실질적인 문해력이 떨어지고 내 교과서를 줄줄이 읽는 거 이런 거 힘들어한다 이런 논란이 많이 일고 있어요. 이는 결국 한글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가 되는데요. 한글 관련된 동화로 흥미를 유발하고 또 한글이나 어휘 개념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내용을 다지고 또 실제적으로 사실 우리가 책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이거 하나하나가 다 한글 교육, 국어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책을 읽을 때도 손가락으로 글자를 가리키면서 읽으면 이게 소리와 글자의 호응도가 높아서 한글 교육에 도움이 돼요. 뭐 책을 읽어주게 할 때 손가락으로 이제 한글을 물어보거나 가리키지 말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내가 재미나 이야기 흥미를 위해서 책 읽어주기를 할 때는 방해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목표가 아까 말했지만 교과 연계 한글 습득이 내가 목표라면 책을 읽어주면서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글자를 가르쳐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글자는 하나의 기호고 기호가 내가 내는 소리와 어떻게 음가와 호응하는지를 꾸준한 노출이 이제 있으면 좋기 때문에 한글 습득을 위해서라면 그런 방법도 유용하다. 그래서 항상 목적과 컨셉에 따라 어떻게 적용할 건지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많은 책을 읽고 또 이야기를 듣고 또 말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의사소통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국어적으로 접근하면 항상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말을 하더라도 뭐 소개하는 말하기, 설명하는 말하기, 그리고 똑같이 읽더라도 어떤 등장인물을 파악하기 이렇게 교과서에는 구체적인 목표들이 잘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책을 읽고 지도하더라도 이번에는 인물에 집중해서 읽어볼까? 이번에는 가만히 그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볼까?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을 해볼까? 이런 식의 목적이 있는 의사소통 학습을 구체적으로 해보는 것이 한글 국어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작품으로 예를 볼게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한글 때문에 힘들어해도 내가 이렇게 말하고 생활에 불편함 느끼진 않아요. 이제 글자, 이 기호로서의 글자 자체를 직면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림책을 좋아하다가도 글자책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학습 만화로 빠져서 학습 만화에서도 글밥을 읽지 않고 그림만 보면서 넘어가는 그런 친구도 많은데 자연스럽게 한글 기호 자체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이런 한글 동화나 뭐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흥미를 유발하고 또 흥미를 유발한 상태에서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이제 뭐 어휘책 그리고 이런 특별한 개념을 다루어주는 이런 책들을 뭐 일반 이야기보다 딱딱할 수 있지만 교과서보다는 좀 더 말랑말랑한 동화를 바탕으로 특정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학, 과학이에요.
수학, 과학도 뭐 이런 동화나 이야기책으로 흥미를 유발하고 그리고 친절한 예시로 개념을 이해하고 그리고 실생활 이제 사고력, 문제 해결을 기르고 적용하는 것들. 그래서 좀 단계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아이들이 이제 수학, 과학에서 가장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수학 동화, 과학 동화가 기획적으로 컨셉을 잡고 많이 이제 시리즈로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야기의 맛과 수학, 과학의 개념을 잘 섞은 이야기를 잘 고르셔야 돼요. 우선 너무 개념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딱딱하기 때문에 좀 더 그러게 얕은 이런 이야기식의 책을 통해서 과학이나 수학적인 현상을 이제 은근슬쩍 아주 슬며시 가볍게 깔아두면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동화를 잘 찾으시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해서 흥미나 관심을 유발하고요. 그리고 좀 더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 좀 더 학습적인 면과 컨셉과 개념 목표가 뚜렷한 이런 동화들을 통해서 얘를 시계를 보는 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 스토리텔링 식의 조금은 더 학습적인 내용이 가미되고 개념이 단단한 이런 내용들을 다룬 책을 통해서 개념을 익히고요. 그리고 뭐 과학적 사고력, 수학적 사고력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사실 적용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나중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하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추리든 어떤 요소들이 담긴 것들 이런 것들을 사실 방탈출도 마찬가지로 내가 해야 재밌거든요. 내가 진짜 해낼 수 있어야 재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 이런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해보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사회, 역사 부분이에요. 이것도 이제 이 동화로 흥미를 유발하고 그리고 특정 영역을 다룬다거나 인물이나 시대를 집중적으로 다룬 책들을 통해서 그 내용을 개념적으로 단단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나 역사는 수학, 과학보다 좀 더 해석의 여지가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슈 토론이나 이런 걸로 사고력을 기르는데 사고력을 자극하는데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책으로 보면 이렇게 동화식으로 그래서 동화 속에 배경적으로 담긴 역사나 이런 사회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느낄 수 있는 책을 통해서 흥미를 유발하고 그리고 특정 컨셉과 목적을 갖고 어떤 영역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런 책을 통해서 개념을 익히는 거예요. 정치, 뭐 사회, 역사도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한 다룬 그런 것들 통해서 개념을 다지고 그리고 요즘 많은 토론 교과서와 같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논쟁을 다룬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인 것, 또 역사적인 것들이 어떻게 시선이 달라질 수 있는지 그것들 토론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도 이제 사고를 기르는 데 도움이 돼요. 이 토론을 하려면 그 전에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혀야 돼요. 그래서 개념을 잡을 수 있는 책들을 통해서 개념을 단단하게 다지고 그 다음에 사고력을 좀 더 더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보면 좀 더 적용하고 이해하고 확장하는데 단계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예체능이에요. 예체능에서도 유명한 인물에 관한 책, 이런 위인전 같은 식으로 스포츠 스타, 아니면 음악 스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책을 동기를 유발하고 또 그런 관련 예체능 제목을 담은 그리고 또 종목을 담은 이런 배경을 다룬 동화를 통해서 흥미를 유발하고 또 전문적인 배경 지식을 쌓는 구체적으로 학습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보고 이런 식으로 교과 연계를 확실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김연아나 손흥민 같은 스포츠 스타가 많은 아이들에게 되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이제 꿈의 직업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인물들을 바탕으로 이제 좀 더 그런 예체능에 흥미를 갖고요. 그리고 이야기의 하나의 배경이 되고 하나의 도구가 되는 그런 장면들을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그 예체능 영역을 이제 접할 수 있는 접점을 이제 늘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맘먹고 배워보겠다. 이런 내용들도 책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농구의 꿈을 슬램덩크를 보고 농구의 꿈을 꿨다. 네, 축구왕 시도리를 보고 내가 축구를 하고 싶어졌다 이런 느낌이 막 들기도 하는데 이런 책도 다양한 예체능에서 군데군데 활용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과 연계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중요한 건 내 교과 연계 독서 지도에서의 나의 컨셉과 목표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책으로 무슨 공부를 해 라고 하는 분은 이걸 적용하면 안 되겠죠. 책을 재미 위주로 볼 것이냐 어떤 학습에 필요한 도구로 볼 것이냐 그건 각자의 가치관, 독서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점점 더 뭐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린 것도 결국 공부의 영역이 이제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적정선에서 독서의 흥미를 또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그 균형을 잘 잡아서 교과 연계로 독서 지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하면 공부도 잘하고 독서에도 관심이 생기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있겠죠. 네, 이상으로 교과 연계 독서 지도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